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아이고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주제인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문화라는 것은 조선 후기 사람들, 특히 상민들이나 중인들이 수입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부유해지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서민문화입니다. 이 서민문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소리꾼, 소리를 하는 소리꾼과 북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소리는 특별하게 공연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양반이 불러서 가서 양반들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공연이 펼쳐졌고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을 소리꾼이 자신의 마음대로 내용을 약간 더 집어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즉흥적이었죠. 그리고 관중들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얼쑤 이런 추임새죠. 자, 판소리는 원래 12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 다음으로 보실 서민문화는 탈놀이입니다. 지금 확대된 사진은 봉산 탈춤 되겠습니다. 봉산 탈춤 중에서 양반춤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하회탈로 유명한 하회 지역의 탈놀이 되겠습니다. 하회 별신군 놀이입니다. 자, 탈춤은 다른 말로 탈놀이라고도 하죠. 이 탈놀이의 내용은 양반이나 승려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양반이나 승려의 행태에 대해서 비꼰 내용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그리고 어려움까지 들어 있습니다. 탈놀이로 유명한 건 봉산탈춤, 강령탈춤, 송파산대놀이, 고성 오광대놀이 같은 탈춤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자, 서민문화 중에서 서민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문학에는 사설시조와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사설시조와 한글 소설. 일단 사설시조는 형식이 자유롭고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시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어 시간에 시조 배웠죠? 그렇게 글자가 딱딱 정해지지 않고 약간 더 형식이 자유로워진 시조입니다. 주로 서민들이 지어서 불렀는데 이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글 소설은 대부분 지은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국어 시간에 보면 1학기 때 전기수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 있죠? 그 전기수처럼 조선 후기가 되면 돈을 받고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글 소설 역시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허균이라는 지은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은 지은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니까 또 판소리하고 좀 제목이 비슷한 애들이 있죠. 서민문화, 이번엔 민화입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 유행한 실용적인 그림을 얘기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좀 다르죠? 작호도라는 그림입니다. 호랑이와 까치를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그다음 이것은 오래 사는 10가지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오래 사는 10가지 이 물건 또는 동물을 십장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그려놓은 민화입니다. 자, 민화는 소재가 다양하고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린 그림들인데요.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뭐 효도를 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오래 산다든지 이런 소망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주로 집안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풍소가인데요. 풍소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입니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는 것이 민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풍소가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요. 김홍도 같은 경우는 서민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씨름도나 서당도가 이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것도 김홍도의 그림인데 보신 대로 농민들이 타작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갓쓰고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신윤복은 양반에 대한 풍자라던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을 주로 그렸습니다. 책에 미인도가 나오죠. 자, 이건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인데 웬 여성분하고 갓을 쓴 걸 보니까 양반 같은데 연애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듯이 풍속화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의 모습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도자기인데요. 도자기는 조선시대에 보면 분청삭이라는 도자기가 조선 초기에 많이 만들어졌고요. 백자라는 도자기가 조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후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분청삭입니다. 약간 고려의 고려청자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백자입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무늬를 넣었죠.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자를 보시면 색과 모양이 간결하고 서민들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고려시대의 고려청자는 귀족들이 사용한 데 비하면 조선시대의 백자는 양반도 썼지만 서민들도 널리 사용했습니다. 흰색 바탕에 푸른 무늬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나 꽃, 새, 교과서엔 용도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자는 예술성과 소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서민들도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도자기 외에 또 조선시대 생활용품을 보자면 칠기가 있습니다. 칠기는 나무나 금속 등을 이용한 물건의 표면에 오칠을 한 공예품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나전칠기가 나오죠. 나전칠기는 소라 껍질, 전복 껍질, 조개 껍질 등을 이용해서 반짝반짝한 무늬를 만들어낸 공예품인데 자, 보시면 이 반짝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소라나 전복의 껍데기를 이용해서 모양을 낸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죠. 그 다음으로 옹기인데요. 여러분, 옹기는 이런 장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독에 쓰이는 이런 그릇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뚝배기 아시죠? 그것도 옹기입니다. 자,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과학적이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옹기에 대한 내용은 사역과 탐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건 떡살입니다. 이거 떡 만들 때 무늬 내는 용도로 쓰였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를 나무에 새겨서 떡의 재료인 반죽에
찍어서 떡을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무늬들이 아름답죠. 그리고 조각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는 천을 쪼가리를 이어서 만들어낸 보자기인데 지금 현재도 보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멋과 슬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와 예술활동이 서민문화입니다. 이 서민문화에는 판소리, 탈놀이, 사설시조, 한글소설, 민화, 풍속화, 분청사규와 백자, 칠기, 옹기, 떡살, 조각보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 판소리와 탈놀이와 한글 소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자,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맞추는 분들께는 적절한 보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동영상을 보고 나서 사회책 24쪽부터 30쪽까지 그리고 사회과 탐구는 18쪽부터 22쪽까지 읽고 답을 달 수 있는 건 답을 달고 모르는 단어는 표시하고 질문은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